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파이낸스입니다. 네, 그로스 파이낸스는 이번 달부터 월간 그로스 파이낸스라는 월 단위로 강의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스타트업 재무관리 업무의 특징, 그 다음에 이제 각 업무의 성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업 업무는 이제 제가 블루프린트 오브 CFO라고 하는 이제 전체적인 스타트업 재무관리 업무에 대해서 정의를 한 그림인데요. 일단 보통 우리가 결산 담당자라고 하면 이쪽 파이낸셜 컨트롤러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업무는 결산, 즉 회계나 세무 관리, 그다음에 비용을 승인하고 정산하는 거. 우리가 비용을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지 많이 쓰지 않았는지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출이 나갔을 때 해당 발생되는 채권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들어오고 있는지 수금이 되고 있는지 이런 업무들을 주로 확인하시게 됩니다. 또 하나 뭐 이제 우리가 고정자산이 많다면 고정자산에 대해서 이제 장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계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관리하게 되고요. 또 이제 뭐 유통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입출고, 그다음에 가격, 그다음에 현재 단가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장부상으로 기입하는 이제 기본적인 업무들을 파이낸셜 컨트롤러, 즉 재무적 이제 그 통제자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재무관리 결산 담당자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스타트업의 재무관리의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이제 전통적인 요 재무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좀 벗어나서 나머지 업무들을 좀 같이 처리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스타트업 업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타트업의 재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 측면도 있겠지만 나머지 한 축인 투자자에 대한 관리. 네, 우리가 그 실제로 투자를 받고 또 투자를 하고 네, 이런 일들이 스타트업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 수준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파이낸셜 플래너로서 즉 우리가 재무 계획을 세우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하는 역할도 부여받게 됩니다. 자, 근데 보통 우리가 결산금 담당자를 여기로 생각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회사들, 좀 대기업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인베스트먼트 컨트롤러나 파이낸셜 플래너가 투자 기획이나 아니면 재무 기획, 전략 기획, 뭐 이런 식으로 별도의 부서나 펑션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재무 결산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인베스트먼트 컨트롤러나 파이낸셜 플래너의 기능이 별도로 이제 조직화돼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을 재무 관리를 하는 재무 숫자를 만드는 재무팀에서 커버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기획이나 전략 계획적 업무 같은 것들을 그래도 재무팀이나 CFO가 좀 가져와 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겸임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업무 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우리가 크게 투자를 하는 입장, 그래서 투자한 검토도 하고, 뭐 규정 관리도 하고, 이제 투자가 나간 거에 대한 성과 관리,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은 투자자에 대해서 대응해주고, 매번 리포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적절한 우리 수익이 생겼을 때 보상해주고, 이런 관리를 포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투자를 받는 경우가 더 많으시기 때문에 이 후자 쪽에 아마 이 영향이 좀 집중된다라고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산이나 이제 운영 관리, 재무 운영 관리랑 이제 투자자 관리가 만나면 플래닝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산이 아니라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재무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고,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 회사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플래닝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플래닝이랑 이 위에, 집 위에 있는 이제 C레벨이랑 맞닿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려면,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려면, 물론 결산이나 이런 것, 이제 관리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플래닝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우리가 향후 어떻게 움직일 거다. 우리 회사는 어떻게 방향성을 갈 거다. 이런, 이제 단계로 갈 수 있는 가이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이낸셜 플래너 기능이 이제 최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바로 이제 C레벨 밑에 붙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래너는 특히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업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재무 숫자로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기 계획도 있고 중장기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뭐 유동성 있는 현금 시세 같은 것도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시나리오 플래닝, 즉 우리 회사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 재무 영향이 어떻게 오는지, 그다음에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 특히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 이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의 플래닝까지도 모두 포함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구체적인 우리의 경영 활동들이 숫자로 정리가 돼야 C레벨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숫자들을 받쳐주는 역할을 보통 이제 재무팀이 스타트업 재무팀이 수행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CFO나 이제 재무팀장 이런 분들이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외부적인 뭐 이런 주체들이나 내부적인 팀, 뭐 스태프들, 그다음에 커스터머, 서플라이어 이런 것들 관리를 포함을 해서 이 전체적인 재무 체계가 운영된다를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재무팀과 유관된 사실 근데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시면 대부분이 재무팀과 많이 유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 관리의 능력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재무팀의 일환으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고요. 뭐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쨌든 이제 만지는 사람들이 좀 경영 지원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CFO 산하로 들어와서 경영 분석도 하고 데이터도 성과 분석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포괄해서 아우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이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아주 국소적인 대기업의 이 재무 관리가 좀 이런 세부 아젠다별로 심지어 큰 회사들은 이 아젠다 하나하나별로 다 담당자가 있죠. 네, 그 정도로 이제 세부적으로 깊게 들어간다면 이 스타트업의 재무 관리의 특징은 아주 많은 네, 영역에 대해서 커버를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좀 얇게 네, 대기업들처럼 깊게는 못 들어가고요. 얇은 수준으로 아주 넓게 이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초반에나 아니면 이제 중간에 이제 그 경력직들을 입사를 시켰을 때 이제 각각의 스킬셋이 어, 나는 뭐 예를 들면 결산 전문가인데 나는 투자 관리 전문가인데 뭐 이런 분들이 영입이 되셨을 때 나머지들도 이제 커버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네, 그분이 내가 이런 걸 한다고 막 이러면서 특히 결산하시던 분들이 계획 세워보세요 하면 이제 이거 뭐 어떻게 어떻게 하긴 하겠는데 나는 이 숫자를 담보를 잘 못하겠는데 막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재무관리 그 업무를 좀 이해를 하고 적정한 포지션과 이제 업무 배분 이런 것들이 좀 잘 수행이 돼야 원활하게 스타트업 재무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인입니다. 그래서 살짝 보면 자,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CFO나 관리자분들도 여러 스타트업을 만나시거나 주변을 만나시면서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관리 수준을 높인다라고 하면 우리도 대기업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재무 관리를 하면은 더없이 좋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인력, 시간, 뭐 돈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타트업은 성장 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매출이 성장하고 인원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이 커지고 막 이런 성장 수준에 맞춰서 적절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좀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수준별로 어떤 업무들을 좀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카테고리를 결산이나 세무관리, 그다음에 예산이나 비용 자금, 네, 이런 쪽 업무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투자나 자산관리, 네, 그리고 이제 성과 레포트, 네, 이렇게 좀 나눠봐서 보겠습니다. 시스템까지 이렇게 5단계로 나눠보고, 레벨 1은 아주 초기 스타트업, 네, 아주 창업해서 이제 5명 이하, 뭐 10명 이하, 뭐 이렇게 좀 작은 수준일 때 매출을 한 10억 원짜리 일 때고, 그다음에 이제 레벨 2가 이제 그거보다 좀 커졌을 때 매출도 10억에서 한 100억 사이 정도 들어가고 이제 인원도 한 20명 원짜리 네, 수준으로 됐을 때, 그다음에 레벨 3가 매출이나 자산이 한 100억 넘어가서 이제 외부 감사 대상이 됐을 때, 네, 이렇게 좀 단계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는 당연히 대기업 수준이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1, 2, 3단계, 단계별로 이제 좀 집중을 해서 각 카테고리별로 어떤 업무를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결산 세무 관리 쪽에서 아주 초기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결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수행하시지 않습니다. 대부분 세무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냥 매출이나 비용을 엑셀 같은 걸로 잘 취합을 해서 세무사들한테 전달을 하면 세무사들이 알아서 이제 그 신고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고 재무제표도 만들어드리고 이런 업무들을 주로 수행을 합니다. 비용 같은 경우도 대표가 직접 건별로 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톡 같은 톡방 만들어 놓고 아 우리 이런 비용 쓸게요 뭐 이러면 대표가 승인 이렇게 눌러주고 네, 그다음에 계좌 같은 것들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계좌 트랜지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번 이제 그 은행 사이트 같은 데서 들어가셔서 계좌 검토하시고 이래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자산이 그래도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투자 자산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큰 필요가 없는 경우가 더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포트. 사실 결산 자료 기반으로 매번 레포트를 하면 좋은데 뭐 이런 펑션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로 재무성과 보고라기보다는 이제 매출 관리나 뭐 이런 것만 좀 정기적으로 수행하시고 정작 재무관리 보고서는 재무 보고서는 이제 그 세무사가 연간 1회에 정리하는 재무제표만 거의 확보를 하시는 게 이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별도로 운영하시기보다는 보통 이제 엑셀 기반의 매뉴얼 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더 많으신 것 같고요. 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영역은 이제 레벨 2부터입니다. 점점 이제 매출이나 비용 이런 게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매출을 이번 달에 했는데 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찌됐든 정리는 해야 되는데 세무대리인들이 이제 세금계산서의 베이스로 움직이다 보니까 보통은 이때는 현금 기준으로 잔고 관리를 합니다. 현금 기준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5월 달에 매출을 했어도 만약에 세금계산서가 6월 달에 끊겼다 그러면은 6월 매출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건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우리가 5월 매출이다. 이건 6월에 수금된 거다. 이렇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건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매출이 5월에 발생한 거고 6월에 수급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 따라가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냥 현금 기준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자, 예산 비용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이제 수작업을 하던 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좀 취합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이제 내보내고 하는 집행하는 프로세스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자금 유출 계획 그래서 이번 달에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계획도 좀 수립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비용에 대해서 좀 예산이나 통제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뭐 우리 부서는 누구는 얼마를 쓰기로 합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나 자금 결제 프로세스 운영이 이제 슬슬 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그동안에 대표님이 직접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돈 쏴주는 거, 이체해 주는 것들을 다 건별로 이렇게 결제를 하시면 이때쯤 되면 이제 여기에 허덕이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막 쏴줘야 되고 건수도 많아지고 확인도 필요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아 그래도 좀 우리 주 단위로 벌어서 지출 결의라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 단위로 한 번에 쏘자. 뭐 이런 이제 것들을 고민하는 시기가 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산은 이제 아직까지는 건별 관리가 가능해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별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이나 유통업 같은 경우는 이 재고 자산에 대해서 관리를 시작하는 포인트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고 자산이 얼마고,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고, 그래서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시작하는 시기가 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민이라 말씀드린 이유는 3단계로 가면 이게 필수가 되는데 이때는 고민 수준으로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결산을 해도 되는데 그래도 좀 정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성과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성과 같은 경우는 이때쯤부터는 전사 단위로 분석하는 거는 이제 세무사님들이 어느 정도 리포트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데 약간 이런 니즈가 생기실 겁니다. 아, 이거 너무 답답한데 1년 동안 깜깜이로 지내는 게 너무 답답한데 그래서 적어도 한 분기 그리고 잘하면 월 단위로 좀 이런 거 보고 싶은데 이런 니즈가 생기는 시점이 이 레벨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정들 같은 경우도
세무 대리님이 주시는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그냥 판매비와 관리비 막 이렇게 퉁쳐져 있는데, 아, 이거 변동비도 있고 고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할 게 많은데 이런 것들도 니즈가 생기는 시점이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시점에서 이제 재무회계를 넘어서는 관리회계를 조금 고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점도 좀 나눠보고 사업부도 나눠보고 그다음에 계정도 좀 디테일하게 좀 해보고 싶고 이런 니즈가 생기는 여기도 이제 고민이 생기는 레벨이 레벨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약간의 프로그램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무 결산 프로그램, 뭐 더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도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카드사나 피지사에서 오는 이제 데이터들이 좀 이제 그 표준화가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도 이제 정산을 좀 표준화시키자 이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매일 혹은 매월 뭐 이제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정리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구독형 서비스, 사스 서비스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주는 네, 그런 구독형 사스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입을 하셔서 거기에서 리포트를 받으신다든지 뭐 데이터를 취합해서 받으신다든지 하는 시점이 이 레벨 2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벨 2는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레벨 3는 외감이 들어가시면 실제로 실행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외부 감사를 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부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에 대한 우리 회사가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외부 회계사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는 네,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결산이나 이런 숫자에 대해서 만들어낼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숫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시점이 외부 감사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수가 많아지겠죠. 할 일들이. 사실 요 라인 바이 라인들이 하나하나 다 태스크고 돈이고 시간이고 사람인데 어쨌든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발생 기준 회계 처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가 이제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손익 관점에서 처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월이나 분기란 재무손익 관리도 해야 되고 실제로 외부 감사인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유예됐지만 내부회계 관리제도라든지 외부 감사에 필요한 요건들도 갖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 자금 수지를 다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사 사업 계획이라든지 재무 계획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보통 이 외관 받으시는 시점에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재무 계획이라든지 이런 밸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적인 요청도 많아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이제 과거에는 비용 통지만 했다면 이제는 재무적인 손익으로 좀 예산을 활용하고 이런 것들도 이 단계에서 수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쯤 되면 이제 자산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나 그다음에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프로세스 담당자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될 거고요. 리포트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연간 리포트 하나밖에 없던 것들을 월 단위로 관리하고 세부 계정 관리하고 이제 관리회계 체계가 들어와서 해당 이제 관리 계정별로 분석이 되고 사업부별로 분석이 되고 이런 단계가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2에 비해서는 이쪽은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실제로 시행하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리소스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사람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쯤 되면 이제 매출액이 3, 400억 넘어가고 재고도 많아지고 원가 관리도 시작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때 드디어 이제 ERP라는 개념이 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ERP가 이제 언제 필요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결제 우리가 뭐 결제를 해서 누군가 확인하고 승인하고 이런 단계들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점이 이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제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 회사들이 말하는 결산이나 재무 관리 요 수준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획적 관점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까지 핵심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계별로 어떤 업무가 어떻게 도입돼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그로스 파이낸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제 재무 관리를 성장시키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간 그로스 파이낸스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